오석환 실장님, 네. 기재부에서 교부금 개편 요구를 계속 해와서 이게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포함된 건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2재정분권회의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 합의가 되지 못했고요. 네, 그때 시도공동 그래서 사업비 제도였습니다. 당시 교부율 0.15%를 올려야 되는데 이걸 반영하는 법 개정도 이루어지지를 못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부율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기재부가 반대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보전하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이 돼서 논의가 되긴 했는데 당시 교육부에서는 교육청, 지자체, 대학 공동사업 추진을 검토했지요. 네, 그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세를 떼어가는 방식은 당시에 교육부가 고려한 방안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고요. 그렇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네, 다양한 방안. 그중에 지금 한 방식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채택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거 역시 당시 교육부에서 찬성했던 방안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세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어 있었고 지금 논의 과정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의해서 합의되지 않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걸 왜 여기에서는 반대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를 할 때 우리 교육부에서는 그 요구했던 부분이 고등교육의 확충을 전제로 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개편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고등교육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기재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개편과 연계되는 재원이라 그러면 일반 회계든 아니면 기타의 다른 재원을 통해서 고등교육이 확충되는 것을 요구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는 2천억 정도까지 확충하는 단계 미진합니다만 거기까지 저희가 진행해 온 상황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다. 아까 이태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내용은 따로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장관님, 네. 어제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합동 브리핑 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한 언론사 기자의 질의입니다. 유기용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대학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요. 그 법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당시에 대학혁신지원, 국립대학 육성지원, 산학연 협력지원,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 분야별 기금회계에서 집중지원 중이므로 별도 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정 회계를 통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신설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왜 이제는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기재부가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특별한 세입과 특별한 세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한번 보실까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요.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특별회계에 들어간 대학 예산들은 기존 교육부에서 계속 수행해오던 일반 회계 사업들이죠.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기재부가 유기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를 반대했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된다고 이래요. 정부 스스로 법 기준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세입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랬는데요. 이번에 그 편성된 특별회계가 11조 2천억 맞죠? 네네. 근데 이 중에서 교육세 전입부는 3조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사업에서 넘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교육부가 발표한 특별회계 재정 확충 방향에도 일반회계에 속한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옮긴다고 하고 있어요. 자료도 한번 보실까요? 교육세 전입금보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더 큰데요. 배보다 배꼽이 튼 예산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특별한 세입이어서 유기용 위원장의 법안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앞뒤 다르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교육부가 제출한
특별회계 편성 관련 경과예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열렸고요. 그때 특별회계 신설 발표되었고 4개월이 지났는데요. 발표 전은 물론이고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디에도 교육부가 시도교육감들 의견을 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지방교육자치법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의견을 검토해서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셨습니까, 장관님?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아침에 조찬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발표해놓고 발표하기 전입니다. 아침에 네, 네. 그게 뭐 답변이라고 하네요, 장관님. 초중등 교육에서 포함된 3조를 떼다가 대학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하면서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 의견을 듣는 신용만 했습니다, 정말. 협의체 통보한 걸로 지금 방금 예? 보고받았습니다. 협의체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보를 하셨다니 무슨 말이에요? 차관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협의체에서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예. 그거에 대한 의견 저희 그 의견을 공문으로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그 날짜는 저게 저희가 11월 11일자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가 말입니다. 논의하라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면 그게 또 논의를 한 것입니까? 왜 그러세요, 그거? 저는 교육부의 행태가 교육자치법을 정문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국회법인데요.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요. 이게 모두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되어 있지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추가열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게 신청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해주시죠. 기재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 예산 부수 법안은 그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법안이 발의돼 있고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그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산정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이야기해 주시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 기재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재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세입 예산안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그 부수 법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국회법 위반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었어요. 그 국정과제로 국정과제로 국가 교육 책임제 강화를 내세우면서 초중등 교육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중등 교육 예산을 수립하고 싶어 하는 시도교육감 그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제대로 된 의견을 거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고등교육제를 당연히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 방식, 법적 요건 이런 것들이 이번 특별회계안은 제대로 충족한 게 하나도 없다. 졸속 날림 특별회계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대학 예산 확충안을 원점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